근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하게 찝고 싶은 게 있어요. 비용을 회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 비용이 듭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 비용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저는 더 크다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입장에서 조언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신 형팬분은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대학원이나 MBA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님. 저는 29살 남자이고 현재 영업관리 직무로 유통업 관련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복지, 연봉이 만족스럽고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어 좋은 연봉 등급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무와 회사의 사업 구조에 다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면 앞으로 저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이 불투명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결과 국내 풀타임 MBA 입학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MBA에서 경영전략과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깊게 배운다면 앞으로 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회사에서 MBA의 가치가 높지 않고 졸업 후에도 투자 비용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년간 MBA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제게 가치 있는 경험과 큰 자산이 될 것 같고, 직무 전환 등 더 좋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형님께서도 예전 회사에서 퇴사를 계획할 당시 MBA 입학을 고민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형님이 MBA, 퇴사, 이직 관련 조언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MBA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MBA가 좋다,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동일한 고민을 저도 정말 진지하게 했었어요. 그때가 회사 생활을 한 지 한 3년 차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3, 5, 7에 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경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당시에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딱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대학원 진학이나 MBA 같은 다소 다른 경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경쟁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력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뜻이죠. 자, 경쟁력은 어디서 확인이 될까요? 경쟁의 자리에서 확인이 됩니다. 내가 경쟁의 자리에 나가봐서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더 이상 학교나 클래스에서 갖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나의 새로운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지만 그것은 전부 다 도움닫기 정도, 마중물 정도겠죠. 예전처럼 대학원이나 MBA를 갔다 온다고 해서 스펙이 더 좋아진다거나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요, MBA나 대학원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됐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전이라는 거는 제가 이 고민을 할 그 당시 얘기예요. 그때는 200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형팬분의 상황과는 조금 달라요. 저는 그때 굉장히 인정받았던 상황도 아니었고 회사 자체가 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저의 부족함과 성장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사실은 회피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만 해도 MBA나 대학원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었던 게요, 그 당시에도 업황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산업 성장기의 끝물, 그래서 뭔가 예측 가능한 모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동안의 성장을 기반으로 만들어냈던 경영 기법이라든지 경영 원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MBA에서 배웠던 케이스 스터디 이론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지금 시점은 그때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첨단에 있는 스타트업이 더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예전에는요, 학력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유효했어요. 물론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력 보면 무조건 뽑고 학력 보고 무조건 투자해주고 학력 보고 무조건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죠. 또 예전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대학이 실제로 지식이 더 많았어요. 해외의 BP 사례들,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례들이 국내에 소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대부분 학자들에 의해서 대학으로 먼저 가고 그곳에서 대학원이나 MBA 같은 곳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충분히 거치고 그것들이 뭔가 이론화가 되어서 국내에 소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사례 공유가 빨라지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대학이 제일 느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을 다룰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이 본질을 갖추려면 상당 부분의 케이스들이 통계적으로 검증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이나 MBA를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딱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형팬분이 투자 관점에서 회수가 쉽지 않을 거라고는 알고 있다, MBA가 예전같이 가치가 높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하게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비용을 회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 비용이 듭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 비용이에요. 그 비용을 사용하는 돈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게 저는 더 크다는 거죠. 20대 후반이라는 나이대를 생각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새로운 차원의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조기에 팀장으로 발탁이 돼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급물살을 타고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MBA로 가서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경영 전략을 배운다고 해서 다시 대기업으로 가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진짜 쓰는 회사는 스타트업들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의 풀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더 잘 활용할까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경영 전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나 경영 전략이 먹혔지만 지금 경영 전략은 전부 다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사례 중심으로 계속해서 꾸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이런 걸 배우고 싶다면 그런 일을 실무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시에 왜 MBA를 고민했는지를 곰곰이 돌아봤어요. 저는 저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사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놓고 보면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뭔가 다른 길이 없을까? 라고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MBA 학사 일정이나 입학 관련된 것도 많이 알아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1등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회사를 때려치고 MBA를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여러 명 만나면서 알게 된 결론은 뭐냐면 MBA는 파랑새가 없구나. 거기 간다고 해서 내 커리어 갑자기 막 점핑하거나 놀라운 무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장이 열리는 정도구나. 그러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기준과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제 말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고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 에 대한 것은 각자의 선택이 있는 것 뿐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제가 그때 MBA를 갔다면 지금의 이 형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MBA를 갈지 말지 고민했던 그 시기, 그때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저의 주어진 위치에서 계속해서 목표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나서 제 커리어가 점핑하는, 테이크오프하는 시기까지 약 7년이 걸렸어요. 2008년도 정도에 그런 고민을 한 뒤에 실제로 2014년 정도에 제가 주요 사업부 팀장으로 쫙 발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2017년까지 제 커리어가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그 사이까지는요 뭐 이렇게 대단히 주목받던 사람도 아니었고 뭐 엄청난 핵심인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커리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 자체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내가 정말 성장하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과 방향성에 부합한 선택인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커리어는요 내 삶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MBA를 갔다 와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점핑한다는 것은 꿈이 대기업의 임원이라는 뜻이겠죠? 대기업 임원이 정말 꿈이신가요? 그렇다면 MBA는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 꿈을 가지셨는지 한번 정리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신 뒤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직면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멘토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일 거고요. 나를 잘 아는, 나의 성장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커리어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은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의 고민을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